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45페이지 가보시면 과세거래예요.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 과세 사업자가 그 면세 사업자, 그죠? 면세 말고 과세. 여기 보세요. 부가가세 과세 대상은 재화와 그다음에 재화 공급, 그다음에 용역의 공급. 이렇게. 그다음에 재화의 수입이 된다. 이 세 가지고 뭐가 없냐면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용역의 수입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요거 뭐가 없냐? 용역의 수입이 없다. 왜냐하면 용역의 수입은 포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술업자가 어떤 기술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사람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주는 거를 포착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재화의 경우에는 이제 세관 이렇게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포착이 돼요. 그래서 요거 재화의 수입만 있다. 그러니까 뭐는 없냐면 용역의 수입은 없어. 그게 시험 문제예요. 용역의 수입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은 뭐냐? 물건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건데 용역은 서비스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재화와 용역을 여기 재화가 있고 재화 아닌 게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물어봐, 선생님 재화나 용역이나 부가세 내야 되는데 이거 왜 구분합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해요. 자, 우리가 무상 공급이 있어요. 무상으로 해주는 유상 말 무상으로 해주는 거. 이때 재화는 무상으로 해도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용역은 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재화인지 용역인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재화인지 용역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점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공급하잖아요. 이거 재화 용역이에요. 용역이에요. 용역. 재화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누가 노숙자한테 음식을 무상으로 줬어요.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이게 만약에 재화하면 부가세를 내야 돼요. 무상 공급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재화인 용역이 중요하고 그러면 음식점은 거기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우리 손맛이라는 거 있죠. 그죠? 누가 요리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요리에 관심 있나요? 저는 뭐 무관심해요. 관심 없어요. 별로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제 딸은 안 그래요. 그래서 맨날 아빠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없죠. 라면 잘 끓이고 뭐 이런 거 말고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튼 뭐냐? 재료는 똑같이 있는데 누가 이거 하냐에 따라 다르다. 대표적인 또 건설업이 있어, 건설. 건설업도 시멘트, 자갈 뭐.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재는 똑같이 있는데 어떤 걸 하냐. 여러분. 200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기술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화가 중요한,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요리하냐에 따라 완전 다른 거죠. 여러분 계란 후라이 뭐 잘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손맛 이런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음식점이나 건설업은 뭐예요? 용역이에요, 용역. 그러니까 노숙자한테 내가 뭔가 공짜로 줬을 때 얘는 부가세 낸다. 안 낸다고요. 왜? 용역이니까. 재화가 아니고. 뒤에 또 나올 건데 아무튼 이걸 잘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과세 거래는 세 가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뭐예요? 재화의 수입. 뭐는 없다? 용역의 수입은 없더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재화 용역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먼저 첫 번째. 재화의 범위가 나와 있죠? 재산자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근데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수표, 어음 등 화폐 대용증권 있죠? 얘네들은 뭐냐? 부가세, 과세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체로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교환 수단인 거지. 그 자체 소비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 돈. 돈이 만약에 재화라면 내가 100만 원짜리 삽니다. 그럼 이제 부가세만 붙여가지고 이제 뭐 110만 원. 그럼 110만 원을 받아요. 그 110만 원도 재화라면 거기에 또 다시 내가 세금 뭐 해야 될까?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얘는 그 자체가 뭐냐? 지금 소비되는 게 아니에요. 소비된 물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화폐가 이게 재화가 되는 거 우리 영화 투마로우인가? 그 추운 거 있잖아요. 막 얼어붙는 거. 그때 도서관에 사람이 모여요, 이렇게. 책 태우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제일 처음에 추워 죽겠으니까 야, 책 난로처럼 해서 책 태워서 우리 하자. 그랬더니 막 뭐라 합니까? 도서관을 그 지키는 사람, 사선 이런 사람. 아니 어떻게 책을 채울 수 있냐? 얼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책을 막 태우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아무튼 그런 것처럼 돈. 만약에 너무 추우면 돈이라도 막 채워야지. 태워가지고 막 해야 되겠지. 이렇게 너무 추우면. 자, 아무튼 요거는 들어가지 않고 또 여기죠. 재산적 가치가 없는 바닷물이나 공기 등도 재화가 아닌데
이게 재화가 되려면 용기 같은 게 담겨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알프스에 있는 공기가 맑다. 그럼 그거 한 팩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에 나왔잖아요. 뭐 방독면 같은 거 쓰고 다니는 세상. 그죠? 요새 뭐 미세먼지 막 심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동쪽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중국 있죠, 중국. 여기서 다 날라오니까 그나마 여기 태백산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좀 안전하니까 우리 그 동해안 쪽에 그죠? 여기가 좀 제주도만 해도 한결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일본 자체가 좀 방사능이니 뭐니 요걸 좀 하고 지진다서 그렇지 공기로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맑은 날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이 공기 같은 것도 이제 포장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맑은 공기 마시는 것처럼 한다. 그럼 얘도 당연히 뭐예요? 재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요거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동력이나 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요금에도 VAT가 부가세가 붙습니다. 전기요금은 재화 용역 재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무상으로 전기를 공급해도 부가세 내야 돼. 얘는 재화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요. 동력, 가스 이런 것들 우리가 무채물, 유채물, 뭐 무채물 이런 건 무채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건과 권리지, 이 권리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여기 뭐 실용신앙과 뭐 디자인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재화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와요. 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그래서 뭐냐? 이 말이 뭐예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니까 무상으로 공급해도 부가세 내야 됩니다. 무상으로. 이 용역이면 안 내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화의 실질 공급이 있고요. 실질 공급의 반대말은 뭐냐? 간주 공급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공급이란 말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급한다. 요게 우리 재무회계 시간에는 인도 기준으로 할 때 이 인도의 뜻이에요. 물건을 건네준다. 매출 이런 의미가 된다. 근데 이 공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실질 공급이 있고요. 간주 공급이 있어요. 실질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 공급은 뭐냐? 쉽게만 읽어요. 돈 받고 남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 거 실질 공급이에요. 그럼 간주 공급은 뭐냐? 무상, 아까 얘기했죠. 무상으로. 돈 안 받고 주는 거예요. 또는 내가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주는 건 파는 게 아니죠. 하지만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간주 공급, 간주 공급. 그래서 세상에 99%는 다 실질 공급이에요. 1%가 간주 공급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시 때 뭔가 문제 발생해 세무조사 막 문제 다 간주 공급. 그래서 얘가 엄청 중요해요. 간주 공급 엄청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내용 뭐죠? 자, 실질 공급인데 뭐 유형을 나눠놨어요. 매매계약 이거 뭐예요? 돈 받고 물건 파는 거예요. 여기 매매계약. 이때 돈 받거나 외상, 할부 전부 다 뭐다? 부가세 과세 거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동산이에요. 동산은 인도란 말을 써요. 부동산은 양도.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 자체는 그대로 있고 소유권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걔는 양도란 말을 쓴다. 인도, 양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용어 보세요. 용어. 용어가 뭐냐면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 인도죠. 가공계약 이렇게. 자, 뭐냐면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터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을 인도받은 재화의 공작을 가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거. 얘는 재화의 공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용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재를 좀 받아요. 그럼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좀 가미를 해가지고 납품을 해요. 그럼 나는 얘는 뭐냐? 재화이면서 일부 용역도 있잖아요. 뭘로? 재화라고요. 여기 보세요. 상대가 인도받은 재화에 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준 거에다가 나는 순수하게 용역, 내가 어떤 자재를 넣지를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요. 얘는 용역의 공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옷이 이렇게 왔는데 보풀하게 있는 점 좀 띄워서 좀 확인해서 넘겨달라. 이런 게 지금 주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띄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건 용역의 공급이라고요. 근데 물건을 아는데 거기다가 내가 어떤 천이라든가 뭐 이거 막 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천을 납품받았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뭐 내가 뭐 좀 덧대는 거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서 납품한다. 그게 재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가공인데 가공이란 말은 뭐냐? 뭔가 서비스 같은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터 일부를 부담해. 그러니까 자재를 부담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재화의 공급이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죠. 그럼 이 용역이라고. 이 용역. 그러니까 내가 자재를 받아요. 여기다가 순수하게 가공만 해줘요. 그럼 용역. 여기 있잖아요.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한다. 그럼 얘는 용역에 내가 용역을 공급한 건데 자재를 내가 이제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주요 자재를 막 플러스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공도 해요. 그럴 때 얘는 뭐다? 용역이라고요. 이럴 때 뭐가 되냐? 주요 자재 부담하면 재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내가 자재를 받은 다음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순수히 가공만 해요? 용역. 내가 자재를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주요 자재를 내가 첨가를 해요. 그리고 가공한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재화가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가공 계약인데, 그러니까 가공 용역은 이제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요. 자재를 내가 부담하냐?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재화의 공급.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용역이 된다. 계속 얘기했어요. 선생님. 아니, 이거 재화든 용역이든 부가세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럼 용역일 때는 부가세 안 낸다고요. 재화일 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재화인지 용역인지가 중요하다. 재화인지 용역인지가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할 때마다 이게 뭐 재화든 용역이든 뭐 똑같은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간주 공급. 무상 공급이 간주 공급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재화는 간주 공급 과세. 용역은 과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재화인지 용역인지 계속 구분하는 거고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교환은 이제 이겁니다. 내가 돈 받고 물건 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내가 전기를 고쳐주는데 여기 식당이 있어요. 나 전기 기술자예요. 식당 전기 고쳐주고 돈 받는 게 아니고 제육볶음 먹었어요. 부가세 내요. 당연히 내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식당에서 돈 주고 내가 밥을 사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환하니까 돈이 서로 오고 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실제는 포착이 어렵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실이 포착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과세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식당이에요, 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뭐냐면 전기 기술자 와서 했는데 돈 안 주고 그냥 뭐냐면 이제 우리 전기 서비스, 그러니까 뭐냐면 기술 서비스 하는 거 밥 나갔는데 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밥을 왜 줬냐? 여기 전기 뭐 고장 나는 거 고쳐줘. 부가세 내야 된다고요. 당연히 내야 된다. 과세 거래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재화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죠? 이게 교환이에요, 교환. 당연히 얘도 뭐예요? 과세 대상이죠. 돈 안 받았으니까 부가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 심지어는 여기 보세요. 자, 심지어는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경매, 공매, 수용 이런 거 찍으죠? 이건 내 자발적 의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막 돈 막 연체되고 해서 막 카드사니 뭐 이런 데서 경매를 붙여버린 거 이렇게.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현대 이렇게. 그쪽에 뭐 재벌 3세지 이렇게. 근데 그 집이 경매 나온 거예요. 오죽하면 왜냐면 시장에 안 좋은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게 경매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사실 뭐냐? 현금, 자금에 대한 압박이 있다 이런 뜻이 그죠?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 막 돈 이제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원칙이 자 재화에 이제 공급으로 온다. 근데 예외는 뭐냐? 우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공매 이렇게. 그러니까 경매는 개인단 이렇게 하는 거고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다음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 이런 것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우리가 보통 줄여가지고 도정법. 이렇게 우리 LH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이게 개인의 재산인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 버려요. 수용하요. 그러니까 알박기가 안 돼요. 알박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막 중국 같은 데 보면 고속도로 막 해야 되는데 여기 원래 고속도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휘어진 거 이렇게. 여기 뭐가 있어요? 어떤 집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거. 가끔 이게 고립시켜 버릴 때도 있어요. 알박기 하는 거 열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런 거 우리 안 돼요. 여기 있어요. LH 토지주택공사. 그죠? 강제 법률이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수용하고 일정 금액 주고 끝.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래니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해야 되는데 군데군데 몇몇 집이 악의적 마음, 우리 대화가 안 통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뭐 수용 안 해, 반대하면 이러면 이거 개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럼 개발하면 좋은 거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지역이 좀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여기가 이제 뭐냐. 약간 좀 빈민가처럼 이렇게 해서 안 좋아진다. 뭐 범죄 막 도시가. 왜냐면 이거 싫으면 다 떠난다고요. 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점점 안 좋아지는 걸로 가,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LA시나 이런 데도 이게 귀찮고 막 하니까 맨날 농지 같은 거. 왜냐면 서울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서울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경기도 이렇게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 자체가. 이게 왜냐면은 LA시가 이런 데서 뭐예요? 뭐 개발 안 된 데 이런 데를 막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의정부 그쪽에서도 최근에 나온 거 뭐냐면 상공육 보충대가 있어요. 옛날 군부대예요. 상공육 보충대. 거기 아파트 지을 거예요,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정부 교도소 있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자 사거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도 이제 뭐냐, 법조타운 만들어요. 거기 다 이제 다 뭐냐면 다 산이고 다 농지예요, 이렇게. 거기가 그 법무부 땅이니까 개발하기 쉽다고 그냥. 법무부한테 정해진 값 주기만 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협상이 있잖아요, 협상.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다고, 이렇게. 근데 원래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뭐냐. 도심지 같은 데도 좀 우리가 이제 뭐냐면 서울시 같은 것도 신속통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재개발 같은 거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조합원을 맡기면 안 돼요. 맨날 뭐 사기꾼 투성이에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LH 자기가 준 노하우, 그리고 얘네 힘이 있으니까 건설업체니 뭐 이런 데를 좀 약간 누를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가 좀 나서서 하는 게 맞을 텐데 잘 안 해요. 그런 거는 다 빠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니고 재화의 공급 보지 않는다. 이걸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라.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한 게 지금 실질 공급이에요. 실질 공급. 실질 공급은 뭐냐? 돈 받고 쉽게 말하면 물건 파는 거.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돈을 안 받아도 돼요. 물건만 건네주면 무조건 공급을 와서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근데 여기 가공계약이 중요한데 자재를 부담을 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재화예요. 자재 부담하지 않아요. 주요자 전혀 부담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용역이 된다. 용역에 공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교환도 다 뭐다? 공급으로 본다. 교환하는 것도. 물물 교환도 다 부가세 대상이 된다. 심지어는 여기 있어요. 경매라든가 이런 거 당하는 것도 다 뭐가 된다?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라든가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LH 있죠. 여기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는 여기 재화의 간주 공급이 간주 공급. 이렇게 여기 개념만 좀 살짝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얘는 간주 공급, 간주가 그게 의제라고요. 공급 의제. 그러니까 원래는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을 보겠다. 부가세 대상으로 보겠다. 원래 부가세는 뭐냐? 남한테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나한테 주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줘요. 하지만 부가세를 내야 돼. 왜? 부가세는 크게 써보세요. 이게 소비세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가 무상으로 줘도 걔를 소비하잖아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는 얘를 간주 공급이란다. 간주.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를 죄송하지만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이 간주 공급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다시 자가 공급 세 가지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면세 전용, 그 다음에 이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매장 만축. 이거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간주 공급이죠? 이렇게. 얘는 뭐가 있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그리고 폐업시 잔존제어. 이렇게 써놓을게요. 다시 여기 보세요. 이 자가 공급이 세 가지예요.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직매장 반출이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 뭔지는 몰라. 하지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실질 공급 뭐라고 했죠, 제가? 돈 받고, 그러니까 남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 거 실질 공급. 얘는 뭐냐? 남한테 돈 안 받고 물건 팔거나 내가 나한테 줘요. 이제 내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개인적 공급이 우리 회사 직원한테 주는 거예요. 직원한테 물건 파는 그냥 주는 거예요. 하지만 부가세 내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뭐다? 개인적 공급이에요. 개인적 공급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쉬었다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